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지난 7월 말 1일 통행 가능 최대 선박수를 32척으로 축소했는데, 지난달 말에는 1일 통행 가능 최대 선박수를 매월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 올 11월에는 1일 통과 선박수를 24척으로 줄이고, 12월에는 22척, 내년 1월에는 20척,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18척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예년의 평균적인 1일 통과 선박수가 36척이었는데 올해는 약 10% 줄어든 32척이었고, 그것이 11월에는 약 3분의 2 수준인 24척이 되고 내년 2월 이후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데 수평 운하로 자연스럽게 바닷물이 유입되어 선박은 그냥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중앙에 가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수면과 양쪽 바다의 해수면과의 높이 차이가 약 26m입니다. 그러므로 스웨즈 운하처럼 선박이 그냥 통과할 수가 없고, 관문, 영어로는 도크라고 하죠. 관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툰 호수의 물을 이용해서 선박을 올리고 내리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합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파나마 운하 가운데에 있는 가툰 호수에서 선박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이 태평양입니다. 지금 배가 떠 있는 도크의 수면이 오른쪽 도크보다 높습니다. 운하의 바닥에 배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떠 있는 도크의 물을 이 배수관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흘려보내면 양쪽 수면의 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배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관문을 닫고 또 물을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서 양쪽 수면 높이를 같게 하고 배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해수면과 높이가 같아지면 배가 파나마 운하를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파나마 운하로 선박이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역시 해수면과 같은 높이의 도크로 선박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파나마 운하의 가툰 호수 쪽이겠죠. 선박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역시 관문을 닫고 수면이 더 높은 오른쪽에서 바닥의 배수관을 통해 물을 흘려 수면 높이를 맞춥니다. 노란 선이 높이가 맞춰진 수면입니다. 왼쪽의 C 레벨보다 수면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선박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면 흰 선이 보이죠? 이 선 높이로 다시 수면을 맞춥니다. 이렇게 가툰 호수의 물을 이용해서 선박을 올리고 내리면서 파나마 운하를 선박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의 양쪽 맨 끝에 있는 관문이 해수면과 높이를 맞출 때 가툰 호수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가툰 호수의 물이 충분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뭄으로 가툰 호수의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선박 한 척이 통과할 때 필요한 물이 약 2억 리터이고, 이것은 파나마 국민 5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파나마 지역은 5월부터 11월 또는 12월까지 우기이고 12월 또는 1월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950년 이후 가장 심한 가뭄이어서 우기에도 가툰 호수의 물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래서 통행 선박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두 달 뒤부터는 건기가 시작되므로 파나마 운하의 상황은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파나마 운하청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년 2월부터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파나마 운하 1일 통과 선박수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툰 호수의 물은 파나마 운하 통과에도 쓰이지만 파나마 국민의 식수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식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나마 운하 양쪽에 대기 중인 선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해 대기 선박수가 가장 많을 때는
160척이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기하는 선박은 8, 90척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2월부터 1일 통과 선박수가 18척으로 줄어들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당장 11월, 12월에는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화물의 도착 일수가 점점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3월의 에버 기브노가 일주일 동안 스웨즈 운하를 막은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아예 선박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내년 2월 파나마 운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평소보다 통과하는 배가 반으로 줄면 에버 기븐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공급망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상이변으로 파나마 지역의 건기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날씨가 큰 변동 없이 올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파나마 지역의 건기가 시작되면 극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나가는 화물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카나다의 서부를 이용해서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둘째는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미국 동부로 가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를 이용하면 베트남에서는 30일에서 35일, 남중국에서는 40일에서 45일 만에 미국 동부를 가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50일에서 55일 정도 걸릴 텐데 지금은 아무도 이 루트에 관심이 없지만 내년 2월, 3월이 되면 차라리 50일, 55일이 걸리더라도 도착일이 확실한 이 스웨즈 운하 루트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운임도 상당 수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나마 운하에는 가뭄이 점점 다가오고 세계 무역에는 지금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